여기는 저희 동네에서 약간 유럽풍이 나는 곳이네요. 난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건물도 되게 이쁘고 앞에 운하 같은 것도 있고 전차도 지나가고 딱 여기만 어떻게 딱 사진이 좋네요. 안녕하세요. 준입니다. 저 지금 동네 산책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시로쿠마를 먹으면서 동네 산책을 나가고 있어요. 아, 오늘 날씨가 오전에도 비가 왔고 오후에도 잠깐 비가 왔습니다. 소나기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. 그런데 오후에 잠깐 괜찮아가지고 텃밭 농사를 좀 했는데 아우 모기들이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. 외국에서 혼자 살면 가장 힘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모기 물렸을 때입니다. 나이 들었을 때 등 긁어주는 사람이 되게 부럽다고 그러잖아요. 이게 손 이런 데 물리는 건 괜찮아. 이런 거 정말 괜찮아요. 근데 등에 제가 이제 텃밭 농사 하면서 등에 물릴 때가 있거든요. 이때가 최악입니다. 손 이런 데는 제가 물파스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무희 같은 거 바르면 되거든요. 근데 등은 효자손, 쿠마노테 이걸로 이렇게 등 가려운 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약은 내가 바를 수가 없어. 정말 힘들어. 외국에서 혼자 살면 아니 그냥 혼자 살면 가장 힘든 건 등 간지러울 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, 약을 바를 수 없는 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얼마 전에 제 채널의 구독자분님이 일본 주택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본 주택은 되게 특이한 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이 집들은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 설계 단계 때 분양을 하더라도 집이 팔리냐? 그렇잖아요. 그때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. 건물이 기반을 다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가격이 한 차례 다운되고 완공이 되고 나서 또 한 차례 다운되고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분양이 되고 3개월 후에 또 가격이 다운되고 보통 그렇게 하죠. 그래서 이 집들의 가격이 얼마에 팔렸냐? 이거는 잘 모릅니다. 근데 대충 알 수 있죠. 최근에 저희 앞쪽에 건물 지어졌던 집들 보면 분양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분양이 완료가 안 됐어요. 근데 그 집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졌냐? 이거는 모른다니까? 처음에 분양할 때 얼마였냐? 4억이었어요. 근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. 왜 공개를 안 하더라고. 일본 집들은 좀 오래된 집들이 되게 많아요. 그것도 사실이야. 근데 신축 건물도 새롭게 많이 들어섭니다. 왜냐면 일본 집에 대한 개념이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게 여기다 집을 지면 이 집과 평생을 그냥 집주인이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집 보면 오래됐네? 그러면 집주인이 오래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외벽이랑 최근에 도색을 한 것 같아요. 그냥 집 메인테너스 하면서 그냥 이 집과 같이 그 집주인이 늙어가는 겁니다. 저도 그냥 제 집과 같이 늙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집은 벤츠네. 이런 시골에도 은근 부자들 많다니까요. 집 잘 지어놓은 집들도 되게 많아요. 일본 집 보면 이쁘게 지어진 집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집에 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서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별로 뭐 내 집이 몇 평이고 이런 거 뭐 가족이 몇 명이고 이런 것도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. 웬만해서 물어보지 않고요. 좀 친해지면 뭐 결혼했니 뭐 이런 거 물어보죠. 근데 그냥 한국하고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일본에 살면 남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.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어, 주문주택이네 이 집. 그냥 보면 일본에 좀 사셨으면 이 집이 주문주택이었는지 그 다음에 분양주택인지 이걸 판별할 수 있죠. 한국 분들이 일본의 주문주택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. 한국은 대부분 분양된 건물을 사잖아요. 일본은 자기가 그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직접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. 방은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스위치는 어떻게 할 거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. 그래서 한국 주택 시장하고 일본 주택 시장하고 좀 많이 달라요. 여기가 저희 동네에 새로 들어온 신축 단지들인데요. 신축 단지들이라고 뭐 아파트가 아니라 보통 그냥 단독주택들이 들어서죠. 새로 들어서려고 막
이러고 있죠. 터잡고 있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 집이 공사 중이었잖아요. 근데 벌써 사람 들어왔네. 한국 분들이 집값이라고 이야기하면 땅값하고 건축물 가격하고 동일시 돼가지고 집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땅값 그리고 건축물 집에 관한 가격이 따로따로 매겨지거든요. 왜냐면 땅값은 그대로잖아요. 집이 있든 없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가격인데 이 집값에 대한 가격은 처음에 건물 지어지고 나서 감가상각비처럼 조금씩 차감이 됩니다.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 건물에 관해서는.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면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잖아요. 일본 집도 이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조금씩 떨어집니다. 세상에, 여기도 새로 집 건물 지려고 그러네. 여기 그거였는데, 여기 밭이었는데, 이게 건물 새로 지을 때 딱 처음에 하는 게 여기 길 내는 거. 이렇게 지금 새로 길 내고 있네요. 이 길 내는 거 처음에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. 어, 예전에 저희 집 그 오래된 길은 이 길이 리아카길. 리아카길이라고 예전 집들은 골목길에 들어가 있는 진짜 오래된 집은 새롭게 그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 새로 때려 붓고 새로 지으려면 길을 넓혀야 돼. 근데 길을 넓히려면 자기 집 앞에만 넓히면 되냐? 그렇지 않고 골목길에 있는 집은 옆집도 그 길을 넓혀야 되고 그 조그마한 리아카 길을 다 넓혀야 되니까 이게 새로 건물 짓는 게 쉽지가 않아. 근데 이렇게 그 오래된 건물 다 필요 없이 그냥 논밭이었다가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빵 뚫리면 되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건물에 재건축하는 것보다 새롭게 건물 짓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. 이쪽 길은 또 처음 걸어가는데 이쪽 길은 또 신기하네. 일본도 이게 동네마다 하도 뭐 동네 그 골목길이 많아가지고 여기 나온다. 여기 딱 보이면 이게 오래된 길이에요.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오래된 길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원래 그 리아카 길 옛날 길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길을 좀 넓힌 거야. 새롭게 건물 지으면서. 어,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새로 지을 건물을 짓잖아요. 새로 건물 지으면 저만큼 저쪽에서 넓혔던 저 정도 길을 넓혀줘야 돼. 일본 집들은 그냥 구석구석에 그냥 잘 지어진 집들, 이쁜 집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길은 되게 넓었죠. 이거 완전 넓힌 겁니다. 이거는 아마 여기도 옛날에 논밭이었나봐. 그냥 새로 넓히기가 그러니까 새로 건물 지으면서 여기까지 그냥 확 넓혀버렸던 그런 거 아닐까. 원래 땅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일부 도로가 됐는데 그 도로가 된 부분에 관해서는 권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이 어느 만큼 그 길이 났던 것만큼 손해 보는 거죠 뭐. 이게 오래된 길입니다. 이게 오래된 길. 이 집이 새로 지으면서 이만큼 길이 난 거예요. 이거 보면 이 집이 그래도 새로 지은 건물이잖아요. 여기는 무슨 정원이네. 이쪽 이동. 그냥 동네 진자입니다. 일본 진자 진짜 많아요. 별의별 진자가 다 있어요. 일본 진자라는 게 그냥 한국에도 예전에 보면 마을 입구에 그 마을을 지켜주는 뭐 사당, 정승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일본 진자는 그냥 그 마을을 지켜주는 뭐 그런 겁니다. 이제는 진자에서 놀고 있는 애들도 일본인보다 외국 애들이 더 많네요. 어, 그러네. 외국인들이 더 많네. 일본 진짜는 그냥 동네 애들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 보면 사람 없네. 빈집이네. 관리도 안 되고 있고. 이런 집 없는 것도 아닙니다.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건물 옆에 새롭게 건물 짓고 농사 짓고 잘 지내고 있어요. 일본 참 특이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그걸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. 잡초 같은 거 보면 관리 뭐 전혀 안 돼 있네. 당장 이 앞에만 보더라도 얼마나 좋아. 되게 이쁘게 잘 져놨잖아요. 앞에 보면 저거 뭐라고 그러더라? 소나무 저거? 뭐라고 그랬는데 저거를? 소나무를 뭐라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.
세상에 이렇게 오래된 건물도 있었어. 단독주택으로. 우와, 진짜 대박이다, 대박. 진짜 이런 집 아직도 있다니. 은근히 찾아보면 이런 집 되게 많이 있습니다, 일본. 근데 뭐 그 옆에 저렇게 립바나 건물도 있고 참 대조제옥이죠. 근데 이런데 누가 살았을라나? 봐봐요, 옆에. 전찻길 바로 옆에 이렇게 집도 있어. 한국 같았으면 시끄럽다고 난리 나겠는데 일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특이하게 전차 저서리에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.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.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. 전차길 앞 밑에, 전차길 밑에.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. 전차길 밑에. 우와, 여기 있으면 진짜 시끄럽겠다. 이 시끄러운 전차길 옆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. 아, 일본은 참 신기해, 진짜. 전차길 바로 옆에 이렇게 집이 있어. 한국 같았으면 이런데 어떻게 사냐고 그러겠죠. 와, 나도 못 살아. 나도 못 살아. 일본 살고 있는 나도 적응이 안 되는데 이런 집들은. 여기는 저희 동네에서 약간 유럽풍이 나는 곳이네요. 난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건물도 되게 이쁘고 앞에 운하 같은 것도 있고 전차도 지나가고 딱 여기만 어떻게 딱 사진이 좋네요.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동네 분들이 나와가지고 개 산책 시킵니다. 저 옆에 보면 조그마한 저기 가방 들고 저게 똥가방, 똥가방, 똥가방 들고 저렇게 개 산책 시키죠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.